안녕하세요. 안규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서울 사시는 분들 SH공사에서 매입임대 공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신혼부부나 신생아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가족이거나 자, 이런 분들이 주 타겟이고요. 신규 주택입니다. 예비자,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완공된 집이 총 164호가 나왔습니다. 최대 한번 이주를 하게 되면 20년까지 거주 가능하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고 날짜가 2025년 제1차 미리 내 집 입주자 모집 공고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라고 되어 있고요. 등록은 9월 16일자에 올라왔네요. 자, 이 내용의 공고문을 여기 다운받고 보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고일이 2025년 8월 29일자 이날을 기준으로 뭐 소득이라든지 본인이 한부모인지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공고 제목을 항상 적어 두시고요. 자, SH공사는 매입임대를 뭐 청년을 따로 모집하고 신혼 신생아 따로 모집하고 미임대 장기 오랫동안 나가지 않는 거는 또 2월 8월에 하고 그다음에 일반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은 2월 8월에 하고 이 일정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혼 신생아라서 9월달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공통 자격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냐?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은 신생아 자,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 그러면 조건이 되고요. 또는 한부모 가족이다. 자, 조건이 되고요. 신혼부부이다. 혼인기간이 내가 7년 이내이다. 또는 예비. 앞으로 이제 나는 결혼할 예정이다. 입주 전까지는 최소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 한부모 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자, 이렇게가 이번에 신청 유형입니다. 소득 요건은 월평균 소득이 130%인데 대략 한 3, 4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어도 조건은 되고요. 자산은 3억 5천 정도 됩니다. 공고 날짜가 8월 29일자이고 주택 사전 공개 매입임대 주택들은 빌라 형식이라서 직접 집을 구경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25년 9월 10일과 12일 약 3일간 수목금 동안 점심시간 제외하고 주택을 구경 갈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생긴 집이구나. 그 다음에 접수는 인터넷으로 17일, 18일, 19일 3일간 받고요. 서류 대상자 발표 23일 그럼 주택 공개 사전 점검 한 번 더 본인이 들어갈 집을 보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이 2016년 1월 19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는 1월 26일 그러니까 약 한 4개월 정도 후에 내년 초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비 입주자가 아니라서 선정이 되면 이날에 바로 입주를 합니다. 새 집이고 빈 집이기 때문에요. 총 164호인데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동작구, 송파구, 영등포구, 중랑구 여기 대상주택에 주소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전용 면적, 주차장이 어떻고 몇 개 동이 있고 등등이 있어요.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뭐 북한산 에버아트 가장 위에 있는 거 여기 30호 공급 물량이 좀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제가 로드뷰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신규 주택이 완공됐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집입니다. 동이 여러 개가 있죠. 뭐 101동, 102호, 102동 이렇게 규모가 써 있고요. 주차장도 있고 빌라 형식 1, 2, 3, 4, 5 지상에서 필로티 제외하고 한 5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자, 다른 집들도 주소를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냐? 처음에는 10년인데 이 다음에는 장기 전세로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최대 20년까지라는 거고 이 매입임대에서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하는데 만약에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는 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이 분명히 규정이 있지만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 그렇다면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냥 꾸준히 살 수 있다. 자, 시중 시세 6, 70% 이것도 제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청 순위 가장 먼저는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 이분들이 1순위이고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이 역시나 1순위. 대부분 서울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1, 2순위 정도에서 마감이 되죠. 그래서 저는 한부모 가족 제 영상을 보시는 저소득층 이분들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소득 조건은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약 490만원 3인 가구의 경우에는 610만원이니까 소득 때문에 내가 탈락했다 하시는 분이라면 애초에 신청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득보다는 사실 배점 누가 과연 점수를 높게 받느냐가 기준이 되겠죠. 자, 배점표 기초 수급자면 3점 차상이면 2점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다. 여기서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3점 이상 그러니까 내가 미성년 자녀가 3명 3자녀이다 그러면 3점이고요. 청약저축은 대부분 24회 이상은 납입했을 테니까 3점. 그 다음에 현재 서울에서 꾸준히 연속해서 5년 이상 살았다. 이것도 3점. 장애가 있다 2점. 65세 이상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를 모시고 있다. 그러면 1점.
예, 이렇게 해서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점이 당연히 높을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겠죠. 주택 사전 공개가 9월 10일에서 12일에 진행된다 말씀드렸죠. 이 관할 센터 여기 연락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가고 싶다 이거를 협의하고 나서 주택에 가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나 좀 볼게요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예, 개별로 임의 방문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 관할 센터 연락처를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에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인데 이 집에 한번 몇 날 몇 시에 이 기간 중에 뭐 11시쯤에 가겠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20년을 살 수 있냐.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매입임대입니다. 신혼 출산 가구. 근데 이분들이 장기 전세 2로 이주할 수 있어요. 처음에 여기서 10년, 여기서 10년. 그래서 합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신혼 신생한 매입임대 주택 2 이것에 대한 공고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10년을 다 살았어요. 근데 나는 장기 전세 2로 가서 여기서도 10년을 살겠다. 그렇게 해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서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신생아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이주하지 않아도 거의 근 20년 가까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주를 희망하지 않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14년까지 살 수 있고요. 자, 대표 번호는 1600-3456인데 자, 이제 주택 공개와 관련해서 나는 몇 날 며칠에 이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센터에다가 미리 사전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악 동작은 이 번호, 강동, 그다음에 송파, 주택 공개 사전 점검은 이쪽에 연락처가 따로 있네요. 강서, 양천, 영등포, 성북, 강북, 중랑, 광진.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주거안심 종합센터라고요. 자, 이제 가격 어느 정도이냐? 총 164호인데 각 시세 목록이 몇 퍼센트, 내가 자격이 누구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한부모로 들어오신 분과 그냥 내가 신생아로 들어온 분, 저소득층이라서 들어온 분. 그래서 이게 시세 60%인 분들도 있고 좀 더 많이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부모 가족이 포함된 시세 60% 금액을 보면 자, 전용 면적이 40에서 50제곱미터니까 54제곱 조금 큰 평수로 따졌을 때 한 16평 정도 되겠네요. 보증금은 약 4천에서 5천, 월세가 40에서 50만원 사이. 나는 전세금을 아예 많이 내고 싶다, 월 임대료를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한 1억 2천에서 월 임대료가 한 10만원 단위로 떨어지네요. 근데 거꾸로 나는 목돈, 보증금을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죠. 그럼 대신에 월세가 올라가겠죠. 여기 월세 규모를 보면은 자, 40에서 50, 60, 70, 100만원, 70만원, 100만원, 80만원, 80만원, 70만원. 자,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은 뭐 월세로 내가 반전세라고 하죠. 보증금을 한 몇천만원 걸고 5천만원 정도 대략 걸고 월세를 내겠다. 그럼 한 50에서 100만원 사이에 월세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차라리 보증금을 내가 이자를 납부하더라도 대출을 받고 그래서 한 1억 정도로 높인 다음에 월세를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낮추는 전세형 보증금을 높이는 형식을 많이 또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고 가구 원수가 많다면 또 월세를 차라리 더 낸다 이렇게 선호하실 수도 있고요. 자, 보증금을 바꿀 때 어떻게 바뀌느냐? 예를 들면 내가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바꾸겠다. 그럼 보증금이 올라가죠. 원래는 1,500만원짜리 보증금이었는데 이제 보증금이 4,300이 되면서 월 임대료가 4만원이 됐어요. 근데 반대로 나는 차라리 보증금을 좀 낮추고 월세를 더 내겠다. 그러면 9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1,000만원이면 월 임대료가 2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만원에 약 2만원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보증금이 원래는 1,500만원짜리 집이었는데 600만원으로 낮아지고 월세가 대신에 약 2만원 정도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아마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월 임대료를 최대 금액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거꾸로 계산하는 이런 방식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관할 센터에 문의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여기 대표번호, 각 센터들의 번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서울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집 걱정이 많고 조금은 저렴한 집인데 이번에 나온 집은 아마도 뭐 딱히 한부모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전용이 아니다 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에 신규 주택으로 뭐 깨끗한 집들 한번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이면 신청하길 바랄게요.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어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